예, 백문함입니다. 여수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찍는 주말 출장입니다. 저 멀리 여수 돌산대교가 보이네요. 돌산대교 밑에 여기 거북선이 있는데 이번 여수 주말 출장은 여수 돌산하고 이순신 마리나 해서 총 3개입니다. 기울어졌네. 먼저 오늘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배 한 척 보고요. AD31이 달려있는 조그만 배를 요번에 사셔가지고 사실 때 제가 같이 봐드렸으면 좋은데 이미 계약하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구매한 후에 점검해드리는 걸로. 큰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데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는 저 돌산 끝에 작금항에 가서 덥네요. 작금항에서 역시 AD31인데 엔진이 과열돼서 바닷물이 끊겨서 배기 매니폴드 가스켓 그 다음에 냉각 파이프 플라스틱이 녹아서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는 그런 배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수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순신 마리나로 가서 이순신 마리나에서 또 볼보 펜타 74 시리즈 74 엔진이죠 아마 매연 나오는 거 점검해 드릴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은데 아직 꽃은 안 폈는데 돌산공원에 꽃이 아직 안 폈으니까 숙소 잡기 괜찮겠죠? 들어가 보죠. 한번 시도 한번 걸어 보실까요? 예. 한번 꺼보실래요? 엔진 시동성은 괜찮은데 브로바이 가스가 압력이 높네요. 브로바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요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브로바이 가스가 뭐냐면 자동차로 치면 아박가스라고 해갖고 예, 엔진이 오래되면은 왜 피스톤이 닳아가지고 가스가 새잖아요. 오래된 차를 보면 흰 연기 쿵쿵쿵쿵 뿜으면서 나오죠. 그 가스가 빠지는 구멍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원래 호스인데 빠지는 구멍인데 이게 굉장히 가늘거든요 지금. 압력이 낮으면 엔진이 정상적인 상태면은 요 호스도 괜찮아요. 그냥 써도 되는데 그래서 에어클리너에서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근데 지금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회전 상태에서 이걸 꽂아 놓고 이 뚜껑을 열면 칙 하고 그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엔진 안에 블로바이 가스 압력이 높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엔진이 노후돼서 블로바이 가스 압력이 높고 그 가스 압력이 높은 거를 이 가느다란 호스로 빼질 못하니까 엔진 내부 압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빼놓는 이유가 압력이 높다고 해갖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엔진 오일이 여기저기 새기 시작합니다. 그 압력 때문에. 압이 차가. 네, 압이 차서. 그래서 그런 경우엔 이 가느다란 호스를 빼버리고 굵은 호스로 바꿔주든가 아니면은 밖에 구멍 들어갖고 아예 굵은 호스로 밖으로 빼버리든가 그러면은 안에가 깨끗할 테니까.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타셔도 됩니다. 네. 벨트 갈고 하시면 되고 엔진 출력은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이게 105마력짜리거든요 엔진이. 근데 정상 출력에 한 75에서 80% 수준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잘 쳐주면 한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완벽하게 엔진 출력을 되살리겠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죠. 오버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이제 오버홀이죠. 왜냐면은 피스톤이랑 실린더가 닳아서 그런 거니까. 오버홀 비용이 어떻게 된가요? 오버홀 비용이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 한 300 정도? 중고 엔진 바꾸나? 근데 중고 엔진 바꿔도 요 모양이에요. 아니 새로 판 사람도 없을 거고. 이거 수리를 하면 안 팔죠. 그냥 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엔진을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물로 나오는 중고 엔진이 왜 나오냐면
힘 딸리고 이제 뭐 선내기로 고생 좀 하고 네. 그런 분이 이제 에이나 선내기 탈래 네. 띄워버리고 선내기를 달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팔리는 겁니다. 고쳐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 고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실린더 한 구멍당 원 자재값이 140만 원 돼요. 그럼 4개잖아요. 그러게.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그 값만 해도. 근데 이런 중고 엔진이 중고로 나오면 중고 값으로 보통 뭐 비싼 거는 한 5, 600, 싼 건 3, 400짜리도 있어요. 네. 고쳐놓은 게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산소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예. 당연히 안 고친 겁니다. 겉에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래서 중고 엔진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장 저렴하게 이 엔진을 수리하겠다 그러면 이 엔진을 뜯어서 고치는데 다른 대안도 있긴 있어요. 볼보 순정품이 아니고 비순정품을 쓰면 자재값이 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한 돈 1,000원 더 가요. 네, 부산 작금항에 왔습니다. 두 번째 일정. 아까 그 선주님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따가 저녁 먹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에 대한 여수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마치 무협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는 아까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SX. 제 영상에 한번 소개해진 적이 있는데요. 선주님이 이거 뜯다가 호스 하나 날려 먹으셨고, 보이시죠? 이거 하나에서 중고로 찾아왔고, 배기 매니폴드 물이 안 올라와서 바닥에 그 물 빨리 올라가는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막히는 바람에 해수가 안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입니다. 해수가 막혀서 안 올라가는 바람에 배기관 쪽, 배기 매니폴드 쪽하고 그랑 연관된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냉각수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거든요. 그게 녹아가지고 물이 다 새버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업 내용은 터보 차저하고 배기 매니폴드를 통으로 뜯어내고, 그 녹아버린 플라스틱 파이프 오링 바꿔주고, 가스켓 바꿔주고, 그다음에 부동액을 다시 채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요거 따뜻한 날씨 속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죠. 연장을 올려보세. 사다리가 없네. 자, 엔진이 오버히트한 흔적이 있죠. 주로 이제 엔진이 과열되면, 물이 막혀서 과열되면 여기 있는 가스켓들, 가스켓 내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냉각수 파이프, 요게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요 호스, 요게 이제 냉각수 호스인데 지금은 냉각수 호스 완전히 날라가 버렸습니다. 위에 뚜껑이 아마 오버히트 하면 와중에 그런 것 같아요. 요 지금 보드 탱크가 달려있는 타입이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그러면 요 보드 탱크가 달려있는 타입에는 요 호스가 T자형 호스가 있거든요. 그 T자형 호스가 요 통하고 요 앞에 순환 펌프를 연결하는 호스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열이 되면 이쪽 라인을 다 드러내고 가스켓부터 갈고 여기 오링, 파이프, 호스까지 싹 갈아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됐죠. 분해하는 장면은 아마 많이들 종종 보셨을 테니까요.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고, 뜯어서 포인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면, 요 통 걷어내고요, 호스 같은 거, 이 굵은 호스 빼고, 요게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 빼내고, 그러면 이제 요 매니폴드가 남죠. 매니폴드를 터보까지 통째로 드러내면 여기 가스켓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뜯어내야죠. 자, 요 호스가 요 터보차저 위쪽에 냉각수 바이패스 돌아오는 리턴 라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요 보조 탱크 요까지 오는 라인이죠. 근데 이게 호스가 작아서 주로 어디서 맥히냐면 찌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입으로 불어볼까요? 뚫려 있습니다.
어디서 막히냐면 요 라인에서 막힙니다. 여기가 구멍이 되게 작거든요. 여기서 막히면 터보차저에서 바이패스 해갖고 돌아오는 냉각 라인이 여기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엔진이 고RPM으로 올라가면 터보차저에서 엔진이 냉각수가 끓어서 과열된 게 돌아오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채 안 돼가지고 저 터보차저 때문에 전체적인 엔진 냉각수가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이쪽 건 어디냐? 이쪽 거는 요 서머스탯이 여기 있는데 서머스탯 하우징에서 보조 탱크를 연결하는 역시 마찬가지 바이패스 호스입니다. 이것도 잘 막혀요.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 보러보면 막혔는지 알 수 있죠. 네, 뚫려 있네요. 여기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믹싱 엘보를 뜯었습니다. 터보에서 바로 바깥쪽으로 배기가스하고 물이 같이 나가는 라인이죠. 여기서 과열 포인트는 이 믹싱 엘보가 오래돼서 안에가 부식이 돼서 썩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구멍들이 다 물이 나가는 라인이고 가운데가 배기가스 나가는 라인이거든요. 이게 주물이다 보니까 안에가 썩어서 부풀어 오르면 저 물 통로가 다 막히면 물이 나가는 최종 배출구가 여기인데 그 물 양이 줄어들어서 고속에서 열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믹싱 엘보에서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거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걸어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거는 아주 잘 배출이 되는 구멍이 숭숭 잘 뚫려 있죠. 그 다음에 열교환기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뜯다 보니까 열교환기를 드러냈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오일 쿨러입니다. 요 덩어리가 오일 필터가 밑에 달려 있죠. 보시면 여기 지금 하우징이 부식이 돼 가지고 구멍 나기 직전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됐죠. 요렇게 썩어서 여기가 이게 구멍이 나서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 안에서 엔진이 돌아갈 때 오일 압력 때문에 오일이 분수처럼 쫙 솟구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추가로 저 오일 쿨러를 구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호스가 터졌습니다. 이 호스가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쪽에 T자로 접착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아마 압이 세게 걸리니까 이 접착된 부분이 오래돼갖고 벌어지면서 옆으로 쫙 찢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를 바꿔주면 되고요. 이거는 뭐 다른 대안이 없고 볼보 순정밖에 없는데 호스가 비쌉니다. 그리고 열교환기에서는 요 뒤쪽에 물라인 쪽에 보시면 요 가운데 볼트를 풀으면 요 커버가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요 안에 구멍이 여러 개 막 뚫려 있어요. 벌집처럼. 그러면 거기 찌꺼기나 있는 거 보시고 에어로 불어 갖고 청소하면 열교환기 청소도 되죠. 자, 배기 메이폴드랑 터보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메이폴드에서 제일 약한 지점은 여기 들어가는 가스켓. 여기 1번은 물통로가 없는데요. 여기 2번, 3번, 4번은 여기가 물통로예요. 열을 받으면 이 가스켓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물이 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녹아버린다는 그 플라스틱 파이프, 이것도 잘 녹기 때문에 오링하고 이 파이프 새 걸로, 아니면 멀쩡한 파이프면 중고도 괜찮습니다. 플라스틱이라 오링만 바꿔줘도 되죠. 그리고 아까 터졌던 냉각수 호스 밴드들이 다 오래돼 갖고, 자, 일단은 다 가스켓 자리도 청소 끝났고요. 이쪽도 청소가 싹 끝났습니다. 오일 쿨러를 갈아야 되니까 나중에 와서 오일 쿨러부터 갈고, 지금 잘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조립을 시작하죠. 준비는 다 됐으니까. 자, 끊어진 호스를 바꿔봅시다. 다 좋은데 이거는 작업 난이도가 거의 극악에 가깝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저 파이프 유니언이 연장이 안 들어가요.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애를 좀 써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죠. 다시 와야 되겠네요. 어차피 다시 와야 되고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고 오일 쿨러를 구해서 다시 와서 또 마무리하죠.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와야 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또 추가되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서 또 이곳으로 나가서 한번 저녁을 맛있는 거 먹어보죠. 아까 이 지역에 저에 대한 전설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뜻한 바 있어 볼보 엔진을 배우려고 일본으로 호롤 단신 5년간 도장 깨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득도를 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중원을 평정했다는 그런 무협스러운 무협지 같은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전설이니까 전설로 남겨두죠.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틀째 이순신 마리나 왔습니다. 그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순신 마리나는 참 희한한 곳이네요. 주차장도 다 막아버려가지고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죠. 자, 뭐 간단한 것만 챙겨서 한번 들어가 보죠. 매연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양쪽 엔진이 다 그래요? 네. 저쪽은 덜 심한데 이쪽이 심하다? 이쪽은 유독 심해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좀 걸어볼까요? 예, 한번 걸어보십시오. 일단 지금 눈에 띄는 밖에서 눈에 띄는 증상은 터보차저에서 오일이 좀 빨려 들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회색 연기 있죠. 회색 연기에 약간 푸르스름한기가 있는 거로 봐서는 터보차저에서 엔진 오일이 좀 빨려 들어가서 같이 타고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 가지고 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기본적인 디젤 엔진에서는 매연하고 연관되는 게 제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터보차저거든요. 터보죠. 터보가 지금 만져보면 축에 유격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격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유격이 고속으로 달릴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보에서 올라가는 부압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검은 매연은 공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엔진에서는 터보차저를 수리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건드려 볼 거는 이 상태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터보차저 아니면은 노즐. 노즐이나 빼갖고 노즐 테스트 해봐서 노즐이 노즐 분사되는 게 영 이상하다 그러면은 노즐을 수리하든가 바꾸든가 노즐 팁만 구해서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런 그 구형 엔진들에서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보통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엔진 본체입니다. 그때는 이제 보링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론적인 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이 손 댔고, 그리고 그 상황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엔진 상황을 봤을 때
자, 그러면 먼저 했던 게 뭐든 간에 그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원론적인 거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 일단은 검은 매연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회색도 섞여 나오고 예. 자, 그러면 그 두 증상만 봤을 때는 공기량이 부족하고 예. 오일도 같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만한 증상이 나올 곳이 터보밖에는 없어요, 일단은. 예. 그리고 터보하고 연관돼서 에어쿨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즐 정도까지가 예. 제가 만약에 이런 엔진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보다 작든 크든 이 기계식 그 분사 펌프 엔진은 예. 사실은 그 안에 엔진 본체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답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서 노즐 테스트하고 노즐 수리하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 재생하고 뭐 꼭 필요하면 에어쿨러까지 청소를 클리닝을 해가지고 예. 넣는다든가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서 추가로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뭐 불완자 분사 펌프나 뜯어갖고 테스터기 물려가지고 분사량이 적정한지 보는 건데 보통은 분사 펌프까지는 잘 안 가요. 왜냐면 분사 펌프가 고장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가 가까우면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하나 뜯어갖고 한번 재생해갖고 껴보고 또 증상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수리한다 그러면은 노즐 6개, 예. 터보까지는 먼저 손을 대서 한번 증상을 보는 거죠. 예. 한 번에. 보통은 전설에 배고 나면 보통은 쉬운 건 안 걸립니다. 보통은 대부분 가까운 데서 몇 군데 고쳐보고 손대보고 그리고 해결 안 나고 외면받은 외로운 엔진들이 저한테 이제 차례가 돌아오죠. 74 엔진 조금 손대보죠 뭐. 일단은 눈에 띄는 증상만 먼저 손대보면 뭐 대략 경과가 나올 겁니다. 자, 배고남은 전설의 배고남 이제 주말 일정 끝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쉬고 또 내일 또 일을 해야죠. 올해는 좀 쉬엄쉬엄 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봄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또 출장 영상 재밌는 걸로 찾아뵐게요. 안녕.